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부가 행정 예고한 수의사 처방 품목에는 개 4종 종합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동물병원에서 모든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공중보건 위해 및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약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면서 동물병원의 폭리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점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은 개나 고양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인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백신이나 심장사상충 약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폭리 구조나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 절대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들 말씀드리고요. 동물약국협회와 전국약학대학생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가 유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동물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예방접종률은 낮아지고 질병 발생률만 높아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동물약국협회가 반려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접종 시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7%가 예방접종이 동물병원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농림부 행정예고안에 대해 동물보호자들은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동물병원 자체가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의무화를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백신이라는 것도 비싼데 이 친구들 백신을 다 못 맞추게 되면 그 동물도 불쌍하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백신이 포함된 근본 농림부 행정예고안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나 물리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방접종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감소함으로써 질병의 발생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요. 약사들은 특히 동물병원의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내용 및 약물의 처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반려동물에게 행해진 검사 내용과 처방 약물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상품명이 지워진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사용하는 등 동물병원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호자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물병원에서 행해진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로 반려견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민 3만 4천여 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로부터 제보되는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투여했다거나 라벨이 제거된 안약을 투여했다거나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든 주무부처인 농림부든 현재 동물용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관리하거나 통계, 분석하고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동물병원에서 해야만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사회는 이번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의 폭리와 폐쇄적 의료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처방 대상 의약품을 확대한다는 농림부의 안은 곧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부담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약사공론 김용욱입니다.